윗집에서 웬 이상한 소리가 한참 들리는 겁니다. 날이 좋다고 윗집도 창문을 죄다 열어놓은 건지 무슨 에로 영화라도 틀어놓은 것 같은 민망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윗집에 혼자 사는 아저씨가 영화라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귀에 꽂히는 소리가 왠지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지만 여자의 목소리가 왠지 매일 듣던 귀 아픈 소리였다고 할까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는 했지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치부하며 계속 일하던 저는 살짝 열어둔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복도에 나와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나 싶어 밖을 들여다봤는데 위층 쪽에서 들려왔어요. 궁금한 마음에 윗집 아저씨의 손님을 구경하러 계단 쪽으로 나갔죠. 몰래 엿보려고 복도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거기 저희 시모 얼굴이 떡하니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윗집 아저씨랑 말이에요. 60 몇 살 정도 먹은 그 아저씨 혼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시모가 왜 거기 같이 있는 건지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살펴보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예상이 가더라고요. 친구들 모임을 만나러 간다는 건 핑계고 저 아저씨와 미래를 즐기러 나간 건가 싶어 기가 막혔죠. 그렇게 윗집 아저씨 품에 안겨있던 시모는 옷을 거의 입다만 꼬락선이로 윗집 아저씨와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니는 사람 하나 없다고 하지만 볼곤 대낮에 밖에서 뭘 하는 짓인지 그걸 지켜보는 저는 남사스럽다 못해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우리 집 시모가 저런 짓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제가 살다 별꼴을 다 보는구나 싶었죠. 밖에서 쌔바지가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 시아버지 두고 윗집 남자랑 바람이 난 것도 기가 막힌데 환갑도 넘은 사람이 무슨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어이가 가출을 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정신을 금세 차린 저는 조용히 핸드폰 동영상으로 그 장면들을 전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구경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시모의 불륜을 알게 된 이상 현장을 포착해서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자기야, 내가 그렇게 좋아? 조금 전까지 집에서 할 거 다 해놓고 뭘 또 나와서까지 이래. 자기가 너무 예뻐서 그렇지. 우리 자기는 이 나이에 왜 이리고 와. 젊은 애들도 자기만큼은 안 돼. 무슨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웬만한 애들 데려와 봐라. 나한테 비빌 수나 있나. 그래도 나는 자기밖에 없는 거 알지? 아이, 진짜 데리고 살고 싶게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들어갈까? 데이트하자 그러더니 이럴 거면 뭐하러 예쁘게 입고 오라 그랬어. 둘이서 역겨운 소리를 하면서 자꾸 스킨십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찍으면서도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토악질을 참고서라도 끝까지 촬영을 해야 했죠. 찍으면서도 시아버님이 이걸 보시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되실까 싶은데 그래도 알려야 할 건 알려야 하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영상을 찍던 중 토악질 나는 애정 표현을 이제 다 했는지 그 년놈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퀴벌레 같은 그 한 쌍을 보니 둘이 데이트하라고 기분 좋게 보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가서 머리채를 잡을 수도 없고 뭘 해야 할까 보니까 제가 청소하면서 걸레밥물이 보였죠. 시꺼먼 그 양동이물을 보고 있자니 왠지 추접스러운 저 인간들과 딱 어울린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걸레 빨던 구정물 양동이를 들고 베란다로 가서 건물 밖으로 나가던 시무와 그 상간남에게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현관을 막 벗어나던 시무는
제가 뿌린 구정물에 쫄딱 맞게 되었고, 시모는 온몸이 냄새나는 구정물에 쫄딱 젖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꼴에 데이트 나간다고 비싼 옷 걸치고 화장도 엄청 열심히 했던데 오늘 데이트는 못 가게 생겼던 거죠. 시모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는지 어프어프하며 앞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어머, 아유, 이게 뭐야? 아유, 누구야? 대체 어떤 년이야? 자기 괜찮아? 아니 이봐요. 누가 갑자기 길에다가 물을 뿌려? 어머,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청소를 하다가 너무 추접스러운 광경을 봐서 보기 싫어서 쏟았어요. 저는 베란다 밑에 서 있는 시모와 상간남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제 목소리를 알아들은 시모가 깜짝 놀라며 당황해하더라고요. 너 설마 친경이니? 어머, 설마 어머니세요? 아니 어머니, 아까 전에 모임 가신다고 나가시더니 왜 아직 여기 계세요? 세상에, 저는 어머니인 줄 모르고 웬 추접스러운 쓰레기들이 떠드나 싶었잖아요. 아휴, 나이 처먹고 더러운 짓을 너무한다 싶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물 한 바가지 끼얹은 건데 그걸 왜 어머니가 맞으셨어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니? 그럼 누구한테 하겠어요? 아니, 제가 조금 전까지 진짜 못 볼 꼴을 다 봐가지고요. 웬 바퀴벌레들이 추접스럽게 들러붙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건물도 아닌데 누구 보라고 그러는 건가 싶어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랬는데 그 쓰레기가 어머니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세상에 어머니, 대체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그 며느님이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설명을 해주겠네. 어디서 쓰레기가 말을 하네 진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나이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남의 며느리한테 며느님 하며 말을 붙이는지. 요즘은 상간남들이 참 뻔뻔해요. 그쵸? 뭐라고?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너한테 이런 꼴 보였다고? 어디 한번 차에 걸렸다 싶은 거야? 어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나 봐요. 너무 남사스러운 짓을 하시길래 냉수라도 맞고 정신 차리시라 했던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신다면 어떻게 한 동이 더 끼얹어 드릴까요? 그래야 제정신 차리시겠어요? 너 아주 작정을 하고 이러는 거구나? 예! 너 이제 내가 만만한 거니? 어디 시애미한테 이딴 짓을 해? 어머니 성격을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건 아니지만 정말 뻔뻔하게 이를 말할 수가 없네요. 제가 다 봤어요, 어머니. 두 분이 물고 빨고 별짓 다 하는 거요. 저는 바람은 젊은 사람들이나 피는 줄 알았더니 나이 먹어도 사람 구실 못하는 건 다 비슷한 모양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어머니가 그러실 수 있으세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오해라니까 오해. 네가 뭐 해봤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니라니까. 그래 며느님,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사촌인 거지. 며느님이 젊은 사람이라 뭘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어머, 이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네. 아니, 내가 설마 그 꼴을 쳐다보고만 있었겠어요? 어머니, 저 바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벌써 핸드폰으로 증거 다 찍었죠. 이걸 아버님이 보셔도 두 분을 그냥 이웃사촌으로 생각하실까요? 제가 두 분에 비해 어려서 뭘 잘 모르겠네요. 그럼 현명하신 아버님이 보고 판단하시겠죠. 그쵸? 두 분이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끝까지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는 시모와 상간남을 보며 저는 핸드폰 동영상으로 협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다 봤는데도 왜 자꾸 뻔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은 순순히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아버지께 보낸다고 협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그래도 시아버지한테 들키기는 싫은 건지 그제서야 겁을 먹고는 제대로 저랑 얘기해볼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혜미야, 그러지 마라.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이 사람이랑 나랑 그런 사이 맞아. 그러니까 제발 그 핸드폰 내려놔. 내가 다 설명해주마, 응? 예, 그럼 일단 설명이나 해보세요. 두 분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얼마 안 됐지? 직접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이야. 아, 이거 정말 안 되겠네. 계속 거짓말 하실 거면 저 안 들을 거예요.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제가 마지막 기회 드리는 건데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유, 알았어. 만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어. 이 사람 여기 이사 온 지 반년 정도 됐잖냐. 내가 건물 관리하다가 알게 된 사이야. 그래서 그 정도 만났다. 에이, 겨우 반년 된 사이는 아닌 것 같던데요. 혹시 어머니가 그 전부터 만나오다가 일부러 여기 윗집에 새 넣으신 건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 의심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냥 떠보려고 했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맞았던 건지 원래 알던 사이 아니었냐는 제 말에 시모가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니? 설마 너 그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어머니 정말이셨어요? 저는 그냥 한번 떠본 건데 어머니 진짜 간도 크시네요. 어떻게 아버님 두고 바람난 걸로 모자라서 상간함을 한껏 물려드려요? 아버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 미쳤어. 설마 했던 생각이 현실이 되자 당황스러워하는 시모보다 제가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정신나간 여편네라고 해도 어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짓을 할까요? 시모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자기 애인을 아버님 건물로 불러들였고 그렇게 매번 같은 건물에 있는 상간남 집에서 가족들 모르게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매번 모임 간다 그러면서 제가 언제 나갔다 들어오는지 다 알고 감시하는 시모가 대체 어디 있는 건가 궁금했었는데 설마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한 건물에서 그러고 있는 줄은 차마 몰랐네요. 우리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요. 다 내 탓이오. 내가 갈 곳이 없다고 집 좀 얻어달라 부탁을 해서 그런 거지. 이 사람은 죄 없어. 심지어 집을 얻어줬어요? 아니 어머니, 이 사람한테 월세도 안 받으신 거예요? 여기 아버님 건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세요? 아버님이 어머님 믿고 맡기신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때리나요? 뭐 세상에, 아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아이 그래,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번 일은 그냥 좀 넘어가 다오. 너도 이 나이에 우리 황혼 이혼하는 꼴 보기 싫을 거 아니야. 나 집에서 쫓겨나면 네가 혼자 시아버지 수발 다 들어야 할 텐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일은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비밀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로 일을 버려놓고 어떻게 넘어가자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설마 시아버님 수발 드는 게 걱정일까봐 그러세요? 그럼 잘못 생각하신 것 같네요. 저는 차라리 아버님 수발 평생 드는 게 나아요. 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괴롭히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 편이에요. 지금 이 상황 아버님께 당장 알릴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비마, 응? 너도 같은 여자로서 나를 좀 이해해줘야지. 바쁜 남편 두고 오죽 외로웠으면 그랬겠니? 제가 같은 여자라고
어머니 불륜을 어떻게 이해를 해드려요? 그러는 어머니는 그동안 절 이해해 주셨나요? 같은 여자끼리 이해한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저더러 그런 부탁하시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어머니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기는 했지만 여러모로 대단하다 싶네요.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알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덕분에 저도 어머니한테 정이 더 떨어질 것도 없네요. 어머니, 이제 와서 저한테 용서를 구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버님 아닌가요? 저는 제가 본 대로 아버님께 사실을 전달할 테니까 용서는 아버님께 직접 빌어보세요. 그렇게 뻔뻔한 시모에게 참교육을 시킨 저는 그대로 아버님께 시모의 불륜 영상과 녹음 하나를 전송해버렸습니다. 사실 방금 전까지 시모와 제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제가 전부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시모가 설마 순순히 얘기를 다 할 줄은 몰랐는데 덕분에 저도 아버님께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제가 아버님께 카톡을 보내고 얼마 있지 않아 제가 보낸 내용을 확인한 아버님이 당장 올 테니 두 사람을 붙잡고 있어달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 말씀대로 저는 시무를 인질로 삼고 두 사람을 붙잡고 있었고 그 사이 아버님이 정말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오셨죠. 이런 썩을 것들이 감히 내 건물에서 그딴 짓을 하고 있어? 아유 여보, 내 말부터 좀 들어줘. 이거 다 음모야. 천연이 나를 모함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도 아직도 네가 할 말이 남아있는 모양이지? 그래, 무슨 음모인데? 뭐 너랑 똑 닮은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려고? 아니면 정신이 나갔었다고 하려고? 우리 며느리는 순해서 인형 거짓말을 듣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야. 내가 오늘 너희 두 년놈 마저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어디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저승 가서 하던가.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얘 이 시아버지 좀 말려봐. 제발. 시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셔서는 아직도 입만 살아있는 시무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점잖던 시아버님이 그렇게 화가 나신 건 저도 처음 보는 일이었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버님이 시무를 두들겨 패는 소리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할 정도였네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먼지나게 두들겨 맞았고 옆에서 그 꼴을 보며 벌벌 떨던 상간남은 조금 전까지 감싸던 시무를 도와줄 생각이 없는지 시무가 아버님에게 얻어맞는 꼴을 두고 보고 그냥 혼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정도 사랑인 것을 뭐 그렇게 난리를 부린 건가 싶었네요. 결국 아버님은 시무가 죽기 전까지 흠씬 두들겨 팼고 저는 반죽음이 된 시무를 보고 혀를 차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시무가 걱정되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혼하기 전에는 한 집에 있어야 할 텐데 괜히 제가 시무 간병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시무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퇴근하고서야 그 소식을 알게 된 남편은 모든 게 제 탓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어디 효자 아니랄까봐 자기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 그걸 시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어? 당신 진짜 미쳤어? 가족끼리 허물도 좀 덮어주고 하는 거지. 일이 이 지경이 될 줄 모르고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야? 바람난 어머니가 잘못한 거지 그걸 말한 내가 잘못이야? 그럼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끝까지 당하셔야 한다는 거야? 덮어줄 허물이 따로 있는 거지. 한 건물에 애인 데리고 와서 남 부끄러울 짓 한 당신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그냥 묵과해? 그러는 당신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어? 아버님은 안 불쌍해? 그렇다고 부모님이 이 나이에 이혼하게 생긴 건 좋아할 일이냐? 하여간 너는 내 평생 도움이 안 돼. 집안꼴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뭐 잘했다고 큰 소리야. 우리 엄마 잘못되면 너 때문이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자기 아버지 두고 바람난 어머니 편을 들 수 있을까요?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대단한 모자지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왜 아무도 아버님 생각은 하지 않는 건지 저는 저처럼 집안에 희생만 하신 아버님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아버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심호편만 드는 남편이 쓰레기 같았습니다. 저도 그동안은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엉망인 사람들과 더 이상 가족으로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을 전부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실 때마다 두 모자가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았는지, 저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전부 고백했죠. 친정엄마조차 들어주지 않던 말이라 아버님께도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아버님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용기 내어 아버님께 전부 고백을 하자 아무것도 모르셨던 아버님은 깜짝 놀라시며 곧장 남편에게 달려가 시모에 이어 남편까지 두들겨 패서 곤죽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덕분에 두 모자는 나란히 한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인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아버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뻔뻔한 놈이 끝까지 이혼 못해주겠다고 억지를 부렸는데 시아버지가 협박을 하셨는지 그제서야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동안 마지못해 같이 살면서 이날을 얼마나 꿈꿔왔는지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를 벗어났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행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아버님이 제게 이혼 선물을 주셨거든요. 아가, 그동안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너한테 신경도 많이 못 써주고 그래서 네가 혼자 마음고생 많았다는 걸 이제 알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이었을지 내가 어찌 다 위로할 수 있겠냐.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죄송하실 일이 아닌데요. 그리고 저 그래도 아버님 때문에 버틴 거예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님 덕분에 이혼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아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니 너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구나.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네 앞으로 돌려놓은 건물이야. 세금 문제까지 내가 해결할 테니까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앞으로 너 혼자 지내기 부족하지 않을 거다. 아버님은 남편과 이혼한 제게 위자료로 10억 상당 시세의 작은 건물을 주셨습니다. 사실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지 않아서 제가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큰 선물을 위자료라며 챙겨주시다니 저는 기대한 적 없던 선물이라 당황스러웠죠. 부담스러운 마음에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제게 미안하신지 제가 그 건물을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겨 건물을 받기로 한 저는 그렇게 위자료까지 챙겨받고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10억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고 건물에서 나오는 세를 받아서 살며 경제적인 걱정 하나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남편 잘 만난 덕분에 건물 관리하며 사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런 제가 건물주가 될 줄은 몰랐네요. 덕분에 저는 저를 똑같이 무시하던 친정과도 인연을 끊고 혼자서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때는 결혼을 뭐하러 했을지. 이제야 저는 자유로운 행복을 찾게 되었네요. 그 후로 시모와 남편의 소식도 간간히 들을 수는 있었어요. 퇴원을 하고 바로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된 시모는 결국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당하고 엄마 챙기던 효자 아들도 아버님께 아무것도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곳 없는 시모와 남편이 5평짜리 원룸에 붙어 살며 거지처럼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 덕을 보며 속 편히 살았던 사람들이니 아버님이 안 계시면 둘 다 끈 떨어진 년이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님 뒤통수를 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앞으로는 계속 힘들게 살아야 되겠죠.